자, 여러분 170쪽이죠. 170쪽에 운동량과 충격량을 들어가기 전에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갈게요. 예전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들어봐요. 과학사로 따지면요, 뉴턴이란 과학자는 사과를 참 좋아했나 봐요.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로 뭘 발견하게 됩니까? 만유 인력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뉴턴 운동법칙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물체에 정확히 거스를 수 없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고전역학의 초석이거든요. 이 사람은 만유 인력을 통해서 뭘 알아냈냐면 힘의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힘의 원인.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예전에는 힘이 있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생기는지 규칙은 몰랐어. 그거를 뉴턴이 사과와 지구 사이의 만유 인력을 통해서 밝힌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만유 인력이라는 건 한 물체가 어떤 물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반하는 물체는 또 다른 그 작용하는 물체 사이에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유 인력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우죠.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질량을 갖고 있다면 둘은 서로 어떻게 당긴다? 끌어당긴다. 이렇게 서로 끌어당긴다. 만물은 갖고 있다, 인력을. 이게 그 사람이 얘기한 만유 인력인데, 이 사람은 이 힘을 보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가 작용이면 또 다른 하나는 반작용으로서 둘은 힘의 크기도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이며 작용점은 서로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이 힘을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표현해요. 작용점이 누구한테 있나요? A한테 있죠. 그럼 저건 B가 A를 당긴 거예요. B가 누구를 당겼다? A를. 그래서 작용점 A를 이렇게 뒤쪽에 놓습니다. B가 A를 당겼다라는 뜻이야. 그럼 요 얘기는 뭐냐? 이건 반대로 A가 누구를 당긴 거예요? B를 당긴 거예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이걸 이따가 힘의 평형과 구분해서 알려줄게요. 지금은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물체의 작용의 힘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뉴턴한테 고민이 있는 거죠. 운동법칙을 차례차례 얘가 정리한 그 계기를 보여드릴게요. 생각 하나. 사과가 떨어지는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과만 떨어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다 이 사람이 갈릴레이가 발견한 거예요. 관성을 끌어들여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관성의 법칙을 주장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든 물체는 자신의 좀 전에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처음 배우는 거 같죠? 니네 당장 오늘부터 우간다어를 쓰라고 해봐,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 저 시험 볼 때 우간다어로 막 내면 승질이 나잖아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레알? 뭐 이러면서 니들이 그러겠죠? 좀 전의 상태가 바뀌게 되면 모든 인간사나 물체들은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걸 관성력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에요. 요즘 대통령 이슈인데, 대통령이 오늘부터 우간다어를 쓰겠습니다. 예? 이러면서 니들한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엄마 아빠도 가만히 안 있어요. 뭔 소리냐. 시험도 그럼 우간다어로 내냐. 맞다. 그런데 지금
군정시대. 이제 군인이 총 들고 있는 거죠. 내일부터 우리나라 뭐는 우간다야. 뭐 반항하는 사람, 뭐 나오기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총을 들이대고 있으면, 네, 오늘 저녁에 당장 우간다 공부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관성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데, 그걸 깨려면 그 사람이 유지하는, 그 물체가 유지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작용하면 그게 깨진다는 얘기예요. 응? 더 큰 힘을 쓰면. 과연 관성에 해당되는 그 상태는 가장 간단하게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 상태와 운동 상태가 있다는 거죠. 정지 상태 여러분들 뭐 충분히 다 알 거예요. 정지한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 이상의 힘을 줘야 움직이잖아요. 정지 상태는 계속 정지해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다면. 근데 운동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 이 상태예요. 속도가 일정한 등속운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움직인다면요. 이제 복잡해져요. 움직인다면 이 물체를 내가 힘을 가해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기 직전 속도. 1, 2, 3, 4, 5, 6, 7, 8 막 속도가 빨라지는 애한테 내가 4에서 딱 접근했다. 그럼 4일 때 속도. 알겠습니까? 이 4의 상태를 내가 5로 바꾼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관성의 상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 2, 3, 4, 5, 6, 7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등가속 운동이라고 배웠잖아요. 속도가 저 일정하게 빨라지면 등가속 운동이고 그건 힘이 있어. 그럼 다시 말해서 등속 운동 상태, 정지 상태는 무슨 얘기냐? 얘들은 모두 R자 힘이라고 그래요. 그건 합력이거든요. 합력. 이 물체의 작용 모든 합력. 영인 상태. 합력이 영인 상태. 다시 말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정지한 관성을 지키는 물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 공간이 아무런 힘이 없나요? 지구가 당기는 중력장 안에 있어요. 근데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교실 바닥이나 누군가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의 평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힘의 평형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무중력 상태로 나가면 설명은 더 간단해져요. 무중력 상태로 가면 외력을 가하기 전에 그 물체는 그대로 유지해요. 이거 뭘 말하느냐? 무중력 상태, 행성과 행성. 행성이 있는 곳은 무중력이 있는 곳이 좀 드무니까 뭐 항성, 별과 별 사이에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선이 날아간다면 엔진을 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속도를 최고점을 올려가지고 속도를 딱 끄잖아, 엔진을. 근데 그 속도 그대로 가요. 계속. 외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면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막 달리려면 엔진을 엄청나게 세게 쓰잖아요. 그거는요. 웜홀을 지날 때, 이론상이죠, 이건. 이론상. 공간과 공간이 겹쳐서 여기를 뛰어넘을 때. 그럼 뭐를 필요로 하냐?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가 필요해요. 뭐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질량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우주에서는 엔진을 켜지 않고 가요. 그대로.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일단, 갈릴레이 관성이 있는 정지 상태, 운동 상태, 이 상태가 왜 뉴턴에게 영감을 줬냐면 사과가 떨어지잖아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보세요. 작용, 반작용, A, B, B, A 관계를 갖고 따지면 자, A를 지구, B를 사과로 놓을게요. 지구가 사과를 당겨요. 사과도 지구를 동일한 힘으로 당겨요. 근데 왜 사과만 떨어지냐는 거지. 지구는 질량이 너무 커서 그 힘으로는 얘 관성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과는 질량이 매우 작아서 당겨져 오는 거죠. 그러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 관성을 깰 수 있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뭐에 비례하더라? 질량에 비례하는 거죠. 질량. 질량이 큰 물체는 얘들의 관성력을 깨트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동일한 속도로 세발 자전거가 오고 있고 타이탄 트럭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멈추기가 쉬워요? 세발 자전거가 쉬운 거예요. 타이탄 트럭 너무 어렵잖아요. 실제로 유조선 같은 수십 톤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도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엔진을 꺼요.
이게 땅 위도 아니고 배 위면 물이잖아요. 물은 마찰이 거의 없잖아요. 있긴 있죠. 근데 그 커다란 관성력을 이길 수 있는 마찰력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아예. 그 멀리서 여기다 서게 하려고. 아시겠어요? 관성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관성력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왜 사과가 일방적으로 떨어지는지 결국 생각과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를 향해 사과가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무거운 물체로 가벼운 물체가 당겨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 사이에서도 만유인력은 있지 않나요? 있지요. 지구와 우리 사이의 인력이 너무 세서 그 힘이 여기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다. 알았어요? 이걸로 설명했다. 그럼 두 번째 생각 2. 이 사과가 가속도 운동으로 떨어지는 거죠.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빨라져서 떨어져요. 이건 뭐로 설명했냐면 그간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건 힘이라고 하는 거 있죠? 힘은 질량과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 이론을 갖고 와요. 그냥 자기가 발견한 건 아니고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정의가 된다는 이론을 그냥 갖고 와요. F는 ma예요. 이걸 이용하면 결국 사과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고 사과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이론도 좀 복잡한데 만유인력 공식을 가지고 중력 공식 mg를 갖다 대입하면 모든 물체의 질량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행성의 질량과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질량과 무관하게 가속도가 g로 똑같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게. 알았습니까? F는 ma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제 완성이 됐어. 뉴턴은 자신의 작용반작용이란 저 법칙을 갖고 관성과 힘과 가속도 이 두 개의 법칙을 들여서 운동 제3법칙을 완성합니다. 자, 운동 1법칙 아우 여기다 쓰고 지우지 않을 테니까 쭉 보세요. 자, 1법칙은 관성이에요. 물체는 자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관성은 두 개가 있어요. 정지하는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는 관성을 정지관성이라고 부르고요.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을 하려는 성질을 운동관성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것이 정지관성이고 운동관성인지 센스 있게 알기만 하면 돼요. 말에 기수가 올라탔는데 출발했는데 말 뒤로 기수가 떨어졌어. 무슨 관성이겠냐? 정지관성이죠. 말하고 기수는 같은 운동계인데 말이 확 나감으로 인해서 이 기수는 제자리를 지키려는 정지관성의 성이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그럼 반대로 막 달리고 있는 말이 갑자기 딱 섰어. 그럼 기수가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날아가겠지. 무슨 관성이야? 운동관성이야. 이걸 여러분들 책에는 버스와 승객으로 많이 묘사해요. 버스가 팍 출발할 때 몸이 뒤로 확 제껴지는 건 정지관성.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사람이 앞으로 쓰러지는 건 운동관성. 질문. 이불에 몽둥이질을 해가지고 먼지를 터는 건 무슨 관성일까? 이건 정지관성.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건 운동관성이야. 돌불에 걸려서 얘는 멈췄는데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 이해 갔어? 이런 관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이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거지. 두 번째, 앞서서 잠깐 설명했지만 속도가 변하는 건 가속도라고 해요. 우리가 속도가 변하는 건 가속도거든.
자, 합력이 0이면 이 물체는 자신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근데 속도가 변한다는 건 뭐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알짜함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럼 과연 그 가속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힘이 세지면 가속도가 커진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힘과 가속도 법칙을 제2법칙으로 놓게 되는 거야. 이 법칙. 힘과 가속도 법칙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질량을 일정하게 놓고 실험을 하게 돼. 그래서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A, B 물체를 비교했거든. 그랬더니 A라는 물체는 이렇게, B라는 물체는 이렇게 속도 변화가 일어나더래. 이런 걸 등가속 운동이라고 그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힘을 조작을 했더니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다시, 원인이 뭐였다고? 힘이었어. 결과가 뭐야? 가속도란 얘기거든.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직선 기울기는 가속도야, 얘들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일정이거든. 근데 기울기가 크잖아. 결국 봤더니 힘을 이렇게 줬다는 거야. A에 더 큰 힘을 줬대. 그랬더니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이 결론, F하고 A, 힘과 가속도. 우리가 보통 힘을 F라고 하고 가속도를 A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비례관계다라는 얘기야. 힘과 가속도는 서로 비례하더라. 두 번째야, 힘을 일정하게 놓은 거야. 힘을. 그리고선 실험을 했어. 질량만 변화를 줘서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봤더니 그래프가 또 이렇게 나오더래. 이걸 C, D로 해보자. 가속도가 C가 더 커. 기울기가 보니까. 자, 그렇다면 질량은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질량 M을 이렇게 됐다. D가 질량이 컸다. 그랬더니 가속도 A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결론이 뭐냐? 질량하고 가속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되라는 거지.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힘과 가속도는 서로 비례하고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반비례하다. F 이꼴 MA라는 결론을 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힘하고 가속도야. 이렇게 힘과 가속도 같이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이걸 벡터라고 하거든. 질량은 벡터가 아니야. 힘과 가속도는 서로 비례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힘과 가속도는 서로 비례한다. 이것이 제2법칙. 그럼 자, 이제 3번. 바로 작용과 반작용. 자,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합력이 0일 경우가 평형이라고 잡잖아. 우리가 힘의 합력이 0인 거, 관성이 성립할 때. 그래서 합력이 0인 경우는 힘이 3가지, 4가지, 5가지도 합력이 0이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작용 반작용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힘으로만 딱 규정을 짓게. 이 두 힘을 비교해서 규정을 줘서 볼게. 자, 힘의 평형이야. 그리고 작용, 반작용이야. 힘은 두 종류밖에 없어. 두 힘의 크기를 설명할 때 힘의 평형도 두 힘이 있고 작용, 반작용 두 힘이 있는데 힘의 크기는 두 힘이 모두 동일해.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있어. 역시
반대야. 둘 다 반대야. 중요한 게 얘다. 자, 힘의 작용점이야. 얘는 일치하고 얘는 일치하지 않아. 서로 다른 물체의 존재. 서로 다른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힘을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작용과 반작용은 F1이 있어. 또 다른 힘 F'이 있어. A가 B를 민다, 당긴다 라는 힘이 있다면 반대의 힘은 B가 A를 민다, 당긴다.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야. 작용, 반작용을 설명할 때 물체가 몇 개 필요하냐? 단지 딱 두 개야. 근데 힘이 서로 다른 작용점이 있다는 것만 명심해. 그러면 힘의 평형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F가 있어. A가 B를 당기든 밀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F'은 C가 B를 밀거나 당긴다. 물체가 몇 개 등장해? 세 개가 등장하고 작용점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B에. 이걸 구분 잘해야 돼. 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물체 B.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어떤 물체를 표현할 때 니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아? 중력을 표현하는 거야. 무조건 중력을 표현해. B라는 물체가 있다? 그럼 아래로 뭐가 있겠냐? B에 중력이 있어, 이렇게. B의 중력. 자, 이걸 이렇게 펼쳐봐.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다?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작용점이 B에 있는 거야. 작용점, 요게 작용점이거든? B에 있는 거라고. 이해하냐? 자, 여기다 내가 A라는 물체를 하나 얹을게, 이렇게. A라는 물체를 얹을게. 그럼 여기도 뭐가 있겠냐? A의 중력이 있겠지? A의 중력. 그럼 A의 중력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할 거야. 자, 이제 봐봐. 우리의 관심사는 A, B야. 힘이 요거밖에 세상에 없다가 아니라 A, B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힘의 평형관계와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를 알고 싶은 건데, 지구가 B를 당기면 반작용이 뭘까?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그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구에 있으니까 작용점이. 다시, 지구가 A를 당기면 A도 누구를 당긴다? 지구를 당기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필요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봐라. 이 물체 A만 보면 이 물체는 지금 정지 상태란 말이야. 누구라고? 이거라고. 힘의 평형. 관성이라고. 지금 정지 상태니까. 그러면 합력이 0이어야 되잖아. 작용점이 이렇게 생긴 노란색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있어야 돼. 무조건 이거. 얘랑 크기가 똑같은 이게 있어야 돼.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B가 누구를? A를 뭐 하는 힘? 미로 좋고 받친다고 표현하겠다. 이렇게 받치는 힘이 있다면 B가 A를 받쳐야 돼. 봐봐. A, B 두 사람이 있다고 누가 힘들겠어? B가 힘들어. B가 A를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맞지? 저거 반작용 얘기해봐. B가 A를 받치면 반작용. A는 B를 누르겠지. 그래서 그게 있다고 여기에. A가 B를, 작용점이 B에 있으니까 누르는 힘, 이렇게 얘가 있다고. 그럼 너희들은 또 여기에 와서 따져야 돼. 이거 봐. 얘도 정지잖아.
응? 근데 중력도 아래로, A도 B를 누르는 힘도 아래로. 그럼 반대로. 이 힘이 존재해야 돼. 이 힘. 그래서 요 두 개 합과 얘가 같아서 0이 돼야 돼. 이게 누구냐고. 지표가 사실 지구잖아. A, B를 뭐 하는 힘? 이렇게. 지표가 B를 받치는 힘이 존재한다. 반대로 얘기해봐, 그럼. 반작용은 B가 지구를 누르는 힘, 지표를 누르는 힘이 있겠지. 이해가냐? 봐봐. B는 지구도 당기고 B는 지구도 눌러. 근데 그건 지구 얘기야. 우리는 요것만 본다고, 요것만. 여기서 봐라. 이 두 힘이 힘의 평형관계야. 자연점 일치하잖아. 얘랑 얘랑은 힘의 평형관계가 아니야. 왜? 크기가 다르잖아. 요 둘만 힘의 평형관계고, 그 다음 빨간색이 작용과 반작용 관계야. 그럼 쌤, 얘 반작용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 알았어? B가 지구를 당긴 어딘가 있다고. 지구 어디에. 그럼 선생님, 요거는 반작용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어디. 지구가 A를 당겨 그러면 A도 지구를 당길 거 아니야. 요거 반작용 어디 있는데요? 여기쯤 어디 있어. 지구쯤에. B가 지구를 누르는 힘. 자, 더 확실하게 하나 더. 잘 봐요. 물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한번 봐봐. 얘를 실로 연결할 거야. 실 A, 실 B를 이렇게 연결할 거야. 천장에 매달릴 거라고. A, B 중에 누구 실이 더 튼튼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침팬지도 알아. 누구 실이 더 튼튼해야 돼? A 실이지 당연히. A는 누구 무게를 견뎌야 된다? A하고 B의 무게를 모두 견뎌야 돼. 이건 맞지? 근데 이걸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니들이.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설명을 해볼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지? 중력을 표시해라. 자, 여기 중력이 있어, 이렇게. 봐.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는 애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해. 얘도 뭐가 있을까, 여기? 중력이 있겠지. 자, 이거는 B의 중력일 거야. 해석을 해볼까? 뭐라고?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야. 이해가니? 이게 뭐라고 해석이?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그럼 반작용은 어디 있겠냐? 반작용은. B도 지구를 당기면 지구에 있겠지. 저 아래 지구에.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있어.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 거지. 그 다음 이건 누구의 중력? A의 중력이야. 이렇게 A의 중력. 자, 그럼 A의 중력은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잖아. 지구가 누구를 당기는 힘? A를 당기는 힘. 반작용은 A가 지구를 어딘가 있겠지. 지구 어디에. 우리는 저것만 보자고. 그럼 B가 정지 상태잖아. 관성이잖아. 힘의 평형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당겨져. 이게 뭐냐는 거야. 이 빨간색 힘이. 줄이 B를 당기는 힘이야. 줄이 B를 버텨주고 있다고 지금. 요 빨간색이 줄이 B를 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줄이 B를 당긴다. 그런데 가만히 봐라. 그런데 줄이 B를 당기는데 A도 줄을 당기거든. 맞냐? 줄이 B를 당기는데 A도 줄을 당겨. 그럼 줄도 A를 당기잖아. 반작용으로. 줄이 B를 당기면 B도 줄을 당기듯이 줄이 A를 당기잖아. 그럼 A도 줄을 당긴다니까. 근데 그 힘이 똑같아. 힘이 똑같다고. 다시 말하면 줄이 B를 당기는 힘인데 그 줄을 누가 당겨? A가 당기잖아. 결국 이 힘을 요렇게 해석하자고. A가 누구를? B를 당기는 힘이야. 그걸 어디로? 줄로 당기는 거야. 줄로. 그럼 반작용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 누가? B가 누구를 당기는 힘? A를 당기는 힘. 둘의 크기가 같다고. 크기가. 서로 작용점은 서로 다른 곳에 있으니까 합력은 안 돼도 A가 B를 당기고
B가 A를 당기는 힘이 이 줄에 걸리는 거예요. 줄에. 딱 줄에. 그러니까 두 힘을 합친 게 줄에 걸리는 힘 아니냐? 아니야. A가 B를 당기고 B도 A를 당기는 힘이 줄에 딱 걸리는 거야. 알았어? 두 개 같이 걸리면 줄이 얼마나 튼튼해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 지금은 A가 B를 당기고 B도 A를 당기는데 뭘로 당겨? 줄로 당기는 거야. 줄에 걸리는 힘은 이걸로 또 동일해. 자, 그러면 A도 지금 정지 상태여야 되잖아. 그럼 어디로? 이렇게. 줄 스몰 A가 A를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 요 당기는 힘.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여기 있는 힘 중에 제일 커. 잘 봐. B의 중력이야. 근데 이 빨간색도 B의 중력이야. 왜? 크기가 같아야 돼. 그게 0이 되니까. 근데 이 힘도 B의 중력과 크기가 같아. 이거 A 중력이야. 둘 합친 게 줄에 걸리는 중력이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들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래. 이거는 자연계열 간 이과 학생들도 헷갈려 많이. 하지만 공식적으로 요거만 알면 돼. 중력부터 써라. 두 번째, 줄에 걸리는, 얘들아, 줄에 걸리는 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T라고 해. 장력. 그 T가 뭐의 이니셜이냐면 텐션. 그 줄은 당겨지잖아. 양쪽으로. 그지? 장력이거든. 그게 줄에 걸리는 건데 그 줄의 힘이 A, B의 작용 반작용에 그 힘이 걸려. 그럼 둘이 합합니까? 절대 합하면 안 돼. 작용 반작용, 작용점이 다르잖아. 그래서 줄이 그냥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이 걸리는 거고, 이 줄에는 이 천정과 A가 당기는 힘이 걸리는 거야. 그걸 줄이 A를 당기는 힘, 혹은 A가 천정을 당기는 힘, 이런 힘으로 내가 표현한 것뿐, 천정, 벽이, 천장이 A를 당기면 A도 천장을 당기는 힘이 요 줄에 걸리는 거야. 파란 색깔이. 요것이 힘의 평형과 작용점, 작용 반작용, 작용점, 이 둘의 차이를 지금 설명해 준 거다. 자, 내가 왜 이걸 자세히 설명하냐고? 이게 시험에 나오냐고? 안 나와.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런데 말이야, 운동량, 충격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 니들이. 그래야 충격력이 뭔지를 알아, 니들이. 충격력이 뭔지. 알겠어?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이 왜 같아야만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 알겠어요? 자, 제가 잠깐 인트로만 해주고 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운대요.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우는데 열심히 그리고 뉴턴의 운동법칙을 배웠단 말이야. 도대체 뭐길래? 여기서 다뤄지는 운동량이라는 거 있죠. 사실 이 물체의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이거든요. 얘를 측정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 물체의 질량에다 그때의 속도를 곱하는 걸로 우리가 운동량을 정의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 질량과 속도 값이 변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질량과 속도가 일정하든가, 질량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든가, 질량이 줄면 속도가 늘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 운동량이라는 값은 결국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이거 운동관성이에요. 운동관성. 운동하는 물체가 그 질량을 갖고 있고 속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저 운동량이 크다는 건 운동관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걔를 바꾸려면 얼마나 큰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속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 값이에요. 운동량, 관성량이라는 거예요. 관성량. 알았어요? 이 중에 우리는 운동량을 P라 부르고 질량을 M이라 부르고 속도를 V라 부르는데 기본 단위로, 유도 단위로 이렇게 써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냥.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바운더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뭐만 배웁니까? 라고 한다면 얘만 배워요. 속도만 변하는 것만 배워요. 질량은 절대 안 변합니다. 아, 선생님 두 물체가 만나는 건요? 아니에요. 질량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같은 운동계로 합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이 변한다는 건 가다가 부서지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관차가 뒤에 객실차를 한 10량 정도 달고 달리다가 한 5량을 잃어버려.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죠. 기관차 힘은 그대로인데. 뭐 이런 경우는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들한텐. 그냥 속도만 변하는 운동으로 많이 나옵니다. 속도만 변하는 운동. 알겠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갈릴레가 말하는 관성, 운동관성량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해 좋고, 그래서 공식도 이렇게 외우세요. MVP. MVP. 알겠죠? 자, 운동량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질량은 스칼라 값이에요. 얘는 마이너스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속도와 운동량이 서로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아까 F는 MA에서 F하고 A가 무슨 관계랬죠? 비례 관계라고 배웠죠. 여기서는요. 속도와 운동량이 비례 관계라고 배웠죠. 오늘 시간의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모든 문제가 쫙 풀리는 기적을 볼 거야. 쫙 풀리는 기적을. 알았어? 대신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고 면적은 뭐고 이런 거는 앞서 시간에 배웠지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보여줄게. 알았어? 너네가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고. 지금의 운동량 계산 간단해. 니들한테 문제를 낸다면 여기 물체가 하나 있단 말이야. 얘 물체가 2kg짜리야. 근데 속도가 8m/s다. 이 운동량 얼마냐는 거야. 그대로 곱해. 16 kg m/s라는 거지. 이렇게. 됐지? 자, 이제 봐봐. 이 운동량을 가진 물체가 운동량이 변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 거야. 변할 수 있는 조건에 얘는 없었어. 질량은 그대로 2kg야. 그럼 뭐만 변해? 속도만 변하는데 니네 아까 봤잖아. 모든 과학자들이 제2법칙. 속도가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잖아. 힘이 있어야 된다. 그치? 만약에 봐라. 이 속도가 줄어. 얘가 몇 초 후에 운동량이 딱 측정해 봤더니 속도가 줄었어. 그럼 운동량이 감소했을 거 아니겠니? 그럼 힘은 운동하는 물체에 반대로 작용했을 거야. 맞지? 근데 좀 이따 운동량이 늘었어. 그럼 속도가 는 거야. 그러면 어떤 힘인가 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어떤 게 뭐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문제에서 뭐를 주느냐? 충돌을 줘. 콜루전. 충돌을 준다고. 봐라, 니네 봐. 자, 여기가 뒷면. 이 물체의 뒷면. 여기가 앞면. 어디로 힘을 받으면 속도가 줄어? 앞으로. 앞에 빵 치면 이제 속도 줄잖아. 근데 뒤에서 받아버리면 어때? 속도 빨라지겠지? 이게 충돌이야, 충돌. 알았어? 충돌. 자, 얘가 달리다 앞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 요 앞에 뭐 어떤 물체에 있는 거지. 정지해 있거나 속도가 느린 놈이 있겠지. 충돌을 해. 이때 중요한 거. 충돌 빵 했어. 누가 더 큰 힘 받았을까? 앞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 더 큰 힘. 앞에 있는 놈. 죄송합니다. 네. 야, 두 물체가 충돌하면 A, B가 충돌했다고 쳐보자. A가 B에 힘을 가하겠지. 그럼 B도 A에 힘을 가하겠지. 누가 더 커? 그렇지. 작용반작용이랬잖아.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해 갔어? 동일한 힘이 동일한 시간 동안에 작용한다는 거지. 이게 충돌이야. 니들이 헷갈리는 거. 차가 있어, 차가. 너네가 앞에 탔어, 여기. 달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와서 쿵 받았어. 허! 서야 되지. 그지? 자, 니네 차가 막 찌그러졌어. 많이. 이 차 멀쩡해. 충돌할 때 누가 더 큰 힘 받았어? 니네 차야, 뒤차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찌그러졌어? 더 큰 힘 받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힘은 똑같아, 얘들아. 이
이 뒤에 있는 자동차가 와서 추돌을 했어도 트럭이 와서 추돌을 했다고 보자. 니네 승용차고 트럭이 봉고차 위험한데 와서 니네 승용차를 꽝 하고 충돌을 했어. 동일한 힘을 받았다고. 트럭이 승용차를 밀면 이 승용차도 트럭을 민다고. 그런데 얘가 많이 찌그러지고 얘는 덜 찌그러졌다는 얘기는 힘은 동일한데 그 동일한 힘을 이쪽 차가 일부를 가져가고 사람이 가져간 거야. 알았어? 그 합치면 똑같아요. 얘는 어떻게 했냐? 차도 받고 사람도 받았을 텐데 차가 멀쩡하면 사람이 많은 힘을 받은 거야. 그래서 교통순경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잖아? 차가 아예 찌그러졌잖아? 100% 사람이 산대. 왜? 힘을 받았는지 차가 다 받아간 거야. 그걸 물론 이렇게 된 건 좀 그렇지. 그냥 차가 많이 망가져 있으면 사람이 살고 차가 멀쩡하잖아? 다른 차에 비해서 그럼 사람이 죽을 확률이 거의 높대. 그걸 다 사람이 받은 거야. 그 힘을. 하지만 운동계지 차하고 사람 그 같은 운동계로 따지면 힘은 동일한 거야. 작용 반작용으로. 이해 갔어? 그러니까 저 찌그러진 것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없애려고 이렇게 구술로 많이 시험에 내거든. 충돌을 하게 되면 A가 B를 밀고 B도 A를 미는데 봐. 얘가 충돌을 이렇게 하잖아. 얘가 A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얘가 와서 받은 거 아니야. 힘은 똑같이 받는다고. 시간도 똑같다고. 대신 A는 속도가 줄 거고 B는 속도가 늘어날 거야. 이해 갔니? 거기를 잘 해석하면 이쪽 장이 재밌어져. 괜찮아. 이 부분이야. 너희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무조건 속도가 변한다는 건 힘이 있는 건데 그걸 이 문제에서는 충돌로 줘. 그걸 충격량이라고 부르고 그때 작용하는 작용반작용 힘을 충격력이라고 얘기한단다. 이제 충격력은 어떻다고? 두 물체가 충돌을 했다? 그러면 충격력은 동일한 거야. 둘이. 방향만 반대. 알겠니? 이건 어디에도 응용할 수 있느냐? 뭐 벽에다 어떤 물체를 던졌어. 벽을 맞고 튀어나왔어. 그럼 이 공이 벽에 준 힘과 벽이 공에 준 힘은 똑같다는 거야. 알았어? 그게 충돌의 작용 반작용의 가장 큰 이유야. 저거 없이 들어가게 되면 왜 똑같은지를 몰라. 작용과 반작용에서. 다만 이렇게 되면 A가 속도가 줄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다르지. C가 와서 얘를 꽝 충돌해주면 저 충격량 16보단 더 커지겠죠. 알았어요? 자, 요걸 통해서 이제부터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충격량을 계산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B에 A가 갖다 박으면은 네. 속도가 같아져요? 그걸 이제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 충돌을 이제 좀 이따 해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정지해 있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다 똑같아요. 어떤 출제자든. 이 딱 충돌한 이 장면을 빼고 문제 내는 경우도 많아요. 알았어요? 누가 더 큰 힘 받아요? 같아요. 같죠? 근데 이 이후에 이렇게 되면 봐봐요. 이런 충돌이 있고요. 이런 충돌이 있고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말한 이런 충돌도 있어요. 다 운동량 보존됩니다.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한 후의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문제 되게 간단하게 풀립니다만 그 속에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의 관계가 있어요. 그 안에. 그때 충격력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이거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떠한 임팩트량이 나오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쉬었다 오십시오.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자 얘들아. 이렇게 써. 이걸 델타 이렇게 표현하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다. 알겠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향이 변하지 않는 물체의 운동량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지금 같은 경우 있잖아. 이 물체 하나만 본다면, 속도가 줄어? 그러면 뒤에 운동량에서 앞에 운동량 빼면 마이너스 나올 거고, 늘어? 그럼 뒤에 운동량, 처음 운동량 빼면 플러스 나올 거고, 그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 5kg짜리가 있거든? 2m/s 달리는 물체가 이 벽에 맞고 튀어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 운동량을 계산을 제일 못해, 애들이. 맞고 튀어나온다. 알았어? 이렇게 되면 이 운동량을 계산하는 게 키포인트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속도라는 게 벡터야, 벡터. 벡터라는 건 방향이 있거든.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꼭 붙여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를. 알았어? 반대로 나오니까. 그럼 얘는 결국 5kg 곱하기 운동량이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는 거지. 처음 운동량은 5kg 곱하기 2m/s가 맞고, 그래서 10이거든. 그러니까 자, 나중 운동량 5에서 10을 빼서 5 마이너스 5 이게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5kg/m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래서 얼마야? 15야. 아마 니네 고등학교 이거 시험에 나왔을걸? 전날 알려줬는데 틀려갔더라. 죽을려. 맞았지? 역시 좋은 인재를 받았군. 그래, 아니 이건 맞춰야지. 이거는 이해 가서? 그래, 이런 운동량 계산만 할 줄 알면 여기는 어렵진 않아. 그러면 이제부터 충돌에 대한 얘기들을 쭉 볼게. 충돌에 대한 얘기 봐봐요. 방향의 변화 없는 충돌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죠. 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고 출발해 봅시다. 법칙입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칙이라는 건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문제 풀기 간편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돌하기 전, 충돌 전. 자, 이거 중요하게 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합. 충돌을 하려면 물체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로 충돌하는 두 물체의 운동량 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합은 충돌 후에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걸 아까 작용 반작용으로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자, 여기에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일직선상에 10의 속도를 갖고 달리고 얘는 정지 상태예요. 모두 2kg짜리라고 봅시다. 2kg짜리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상황은 뭐냐? 충돌입니다. 그 다음 상황은 충돌이에요. A하고 B가 충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출발한다. 누가 누구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맞죠? 이건 누가 누구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두 힘이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왜요? 작용과 반작용으로요. 이겁니다. 시간은 어떨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경우로 한번 대보겠습니다. 경우. 첫 번째 경우입니다.
충돌 후에요. 충돌 후 A가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럼 B는 움직여야 되겠죠. 얘 속도 얼마냐고요. 충돌 전에 운동량합이 20이었어요. 잘 계산해 보세요. 20입니다. 얘가 20kg m/s란 말이야. 이해가냐? MV. 그럼 얘도 20이 나와야죠.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다? 여전히 2km일 때니까 얘는 얼마다? 1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충돌이 뭔지 알아요?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거든요. 얘들은 2분의 1 mv제곱이면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이 돼서 이런 애들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요. 완전 탄성. 그럼 어떻게 충돌되느냐?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어요. 봐봐요. 얘가 오죠? 소리 들려요? 아니요. 빛이 났어요? 아니요.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충돌이에요. 이런 충돌 세상에 없죠. 거의. 그죠? 이런 걸 완전 탄성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보자고? 아, 운동량이 보존되는구나. 에너지 보존까지 오는 거죠. 두 번째 충돌을 볼게요. 이게 일상생활에 제일 많은 충돌입니다. A가 속도가 4m/s인 거죠. 얘 속도 얼마일까요? 얘가 2km짜리니까 운동량은 요게 될 겁니다. 맞죠? 합이 20이 나와야 돼요. 운동량이.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12가 나와야 돼요. 그래 둘이 합쳐서 20일 거 아니에요.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얘 속도 얼마? 똑같이 2km니까 6m/s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죠? 이런 게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비탄성 충돌.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어요, 여러분.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완전 비탄성이라고 그래, 이런 걸. 합치면 몇 킬로입니까? 4kg죠. 2kg, 2kg. 얘 2kg짜리고, 얘 2kg짜리니까 4kg니까 속도는 요거만 나오면 돼요. 그래야 운동량이 나오니까. 이때 얘를 보자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충돌 전이잖아, 이게. 충돌 전. 그럼 이 밑에 있는 이것들이 다 뭡니까? 충돌 후잖아요. 자, 델타 PA만 구해봅시다. 얘 델타 PA 얼마예요? 자, 나중이 0이잖아요. 처음이 20이고요. 얼마죠? 이걸 거예요. 맞죠? 맞죠? 얘 얼마일까요? 8에서 20을 빼봐요. 됐죠? 얘 얼마일까요? 현재 10이에요. 10. 여러분, 얘도 속도 5예요. 그럼 10kg/s잖아, 운동량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구해보자고요. 얘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요. 얘 얼마죠? 그대로 이거 쓰면 되잖아. 얘는 얼마죠? PA와 PB의 운동 변화를 가만히 보잖아요. 이름만큼 가져간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되죠. 자, 여기서 과학자들이 뭘 알았느냐? 아, 이것들이 여기서, 요 지점에서 충돌을 할 때 힘이 어떻다고? 둘이 같잖아요. 이 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충격력. 둘이 받는 충격력 A, B, B, A는 동일하다. 거기에 뭐도 동일하다? 충돌하는 시간 변화도 동일하다. 이걸 이렇게 쓴 거죠. 이게 충격량이에요. 임팩트. 이 값이 같더니 얘들과 같더라는 거야. 운동량 변화량 과. 그래서 이 물체는 충격량이 얼마냐고 그러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20kg/s라고요.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서 한쪽은 마이너스 줄고 한쪽은 플러스 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여기는 얼마였다? 12kg/s다.
얘는 얼마다? 10kg/ms다. 이해 갔습니까? 아, 이제 그러면 여기에 조금 하드한 거 넣어볼게요. 하드한 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됐어요. 얘는 속도 얼마 나와야 될까요? 돌아섰어요. 충돌 후에 돌아섰다고요. 그럼 얘 충돌 운동량 얼마입니까? 이거죠.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얼마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 속도 얼마여야 돼요? 12여야 돼요. 속도가.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나왔지만 지금 이 이론에 의하면 아, 이게 I구나.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면 얘는 그만큼 변화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운동량 보존 법칙 속에 이 충격량의 변화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력에다가 시간의 변화를 곱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m의 질량을 갖는 물체가 속도 v로 갑니다. 갔는데 벽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아니, 그냥 물체가 있었습니다. 물체가 있었어요. 이게 충돌 전이겠죠? 자, 그럼 충돌 후를 보겠습니다. 이게 전이니까, 충돌 전이니까, 충돌 후에 공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충돌하고, 바닥에. 두 번째요. 얘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세 번째요. 튀어나갔어요. 여러분, 어디가 충격량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가나다 중에. 어디가 충격량이 제일 크다? 운동량 변화량이 제일 크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 누구예요? 얘죠. 얘가 제일 적어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저걸 보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느냐면, 어떤 물체를, 똑같은 질량의 물체를 갖고 차력으로 던져서 벽에 딱 붙는 것보단 고무공으로 던지는 게 더 충격량이 크다는 걸 알아요. 왜? 처음에 속도 똑같은 탄성이 탁 튕겨나오면 더 큰 충격량을 받아요. 알겠어요? 옛날에 경찰들이 고무탄을 쓴 적이 있어요. 데모가 너무 심할 때, 학생 데모가 심할 때 고무탄을 쏜 적이 있어요. 왜? 맞으면 죽진 않으니까. 무지성이죠. 쐈는데 늑골이 다 나가는 거야. 생각해봐요. 이거보다 이게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장에 손상이 간 사람도 있고, 부러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쓰잖아. 모르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진짜 맞으면 1m 튀어요. 뒤로 빵빵 떨어져요. 죽지 않으면 답니까? 그게 죽는 거랑 똑같지. 뇌진탕 걸려요. 머리 맞으면. 머리에 쏘지 않고 몸에 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옷 입으면 뭐 충격력이 많이 흡수되고. 아니에요. 엄청나게 셉니다. 여름에 반팔 입은 친구한테 쏴봐요. 위통 보던 친구랑 쏜 거랑 똑같지. 그리고 사람이 그거 있잖아. 탁 맞는 거랑 탁 맞는 거랑 달라요. 알죠? 그러니까 그때 그 피해가 너무 커서 다 수거했잖아요. 그건 없어졌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것도.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이 충격량이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 충격량 값은 충격력에다가 도어맨 똑바로 안 해? 시간의 변화로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죠. 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파 세크일 거고요. 얘 단위는 뉴턴 세크거든요. 둘이 같은 단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20 뉴턴 세크만큼 충격량을 받았다? 아, 이거 20만큼 운동량이 줄었구나 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단위가 똑같아요. 왜? 뉴턴이라는 건 킬로그램 미터 파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크를 곱하면 똑같은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시험에 낸다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충격력이 일정하다면이에요. 충격력이 일정하다면 F죠, F.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뭐에 비례한가 봤더니 이거에 비례하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어떤 거냐고요? 힘이 동일한데 우리가 스트로 있지, 스트로. 스트로를 긴 걸 쓰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권총하고 장총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긴 스트로를 쓰면 독침 화살 같은 거 있잖아요.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거 길잖아요. 푹 불러갖고 막 맞추는 거. 이런 것도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시간 변화가 일정하다면 이거죠. 시간 변화가 일정하다면 당연히 충격량은 누가 큰 게? 충격력 큰 게 짱이죠.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이게 안전이거든요, 여러분. 안전. 시간이 무조건 좌지우지를 해요. 시간을 길게 잡느냐, 짧게 잡느냐. 봐봐요. 만약에 시간 변화가 크다면 당연히 충격력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다 친다면 시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충격력은 약해져요. 그게 에어백이에요. 에어매트고.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시간 변화량이 어떻다면? 작다면 충격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되겠죠. 이걸 대표적으로 나오는 실험이 이 실험입니다. 시멘트, 방석에 이 문제예요. 여기에 뭐 유리컵이든 달걀이든, 자, 여기 달걀을 떨어뜨려 봅시다. 이들 둘은 동일한 달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입니다. 질량이 동일해야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질량은 변하지 않는 운동량 변화량 배우니까. 그리고 여기를 뭐를 잡냐면 이렇게 높이를 동일하게 줘요. 높이를. 이건 뭐냐면 높이가 동일하다는 건요, 질량에 관계없이 공간상에서는 가속도가 동일해요. 9.8m/s 제곱으로. 그럼 무슨 얘기냐? 충돌 직전 운동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충돌하기 직전, 봐봐, 충돌하기 직전의 달걀의 운동량이 동일할 거다. 그럼 충돌 후는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0. 맞죠? 여러분 어디서 깨져요? 자, 시멘트에서 깨진다는 거 알죠? 왜? 저기서 더 큰 힘을 받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보세요. 당장 우리가 충격량을 비교해 볼까요? 자, 시멘트나 방석이나 어떻습니까? 같죠? 이게 같아요. 이렇게. 왜? 이게 같으니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요. 얘 달걀의 운동량 변화량이나 이 달걀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더라는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럼 뭔 차이라는 거예요? 충격력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충돌하는 시간 변화량을 보니까 시멘트의 시간 변화량이 방석의 시간 변화량과 비교했더니 이렇더라는 얘기예요. 이렇더라. 당연히 그러면 무엇이 충격력이 자 이렇게 시멘트가 달걀에 시다리 그죠? 누구보다? 방다리보다는 크다 이런 표현이 크다. 그래서 이건 거죠. 아 얘가 누구보다 이거보다 왜? 얘는 얘는 푹 쉬긴 이러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길게 잡히잖아요. 저래서 저게 안 깨지는구나.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과 충격력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이거죠. 누가 시멘트냐? 노란색이 시멘트다. 왜? 가로축 시간이 좁잖아. 그래서 평균임을 보더라도 얘들의 평균은 요 정도 되겠죠. 평균임이. 얘들은 평균임이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아셨어요? 아,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S1이 있고 S2가 있다면 둘은 어떻다? 같다. 면적은. 왜? 충격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니까. 은설적 그래프 그려놨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합니다. 이제부터는 도식화시켜서 볼게요. 자,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M 곱하기 V는 P다라고 했고, 선생님이 이 둘은 비례관계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간하고 속도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걸 등가속 운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등가속 운동에서 여기 시간, 속도, 요 면적은 무엇이다? 이동거리예요, 여러분. 이동거리. 이해 갔어요?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죠? 평균 속력 있죠?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는 건데 평균은 처음 속도, 낮은 속도에서 2로 나누면 돼요. 저게 평균이에요. 얼마 나와? 2 나오죠? 4m 나와요. 4m. 평균 2고 곱하기 해서.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얘를 비례한댔잖아. 비례한댔잖아. 얘로 바꿔봐요. 둘이 비례하잖아. 그러면 제가 질량을 줍니다. 아, 3kg 줄게. 질량 3kg. 이렇게. 그러면 얘 그래프 어떠냐고요? 이게 비례라고요. 비례. 똑같다고요. 그래프가. 다만 가로축 시간은 똑같겠죠. 어차피 같은 스칼라니까 시간은 똑같아요. 요 값이 뭐로 바뀌느냐? 3 곱하기 4 얼마? 12kg m/s로 바뀐다. 이렇게. 세로축이. 그래프는 똑같다. 이해 갔니? 자, 보세요. 이 기울기가 누구라고 했죠? 가속도입니다, 여러분. 가속도. 초당 2m/s 제곱. 기울기가 2씩 속도가 변하잖아요. 초당. 이걸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시간당 가속도.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쓴다. 시간 2초 동안에 일정했다. 얼마로? 2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속 2초 동안 일정했잖아요. 그때 F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칙에서. MA죠. 얘하고 얘하고 둘이 비례하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도 똑같아진다. 시간과 누구? 힘. 이 그래프도 얘랑 똑같다. 질량이 3kg라며. MA 얼마예요? 6N. 6이라고 쓰고
이렇게 그린다. 시간은 2초. 다 2초. 어디나 시간은.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차근차근 보세요. 이 그래프의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이거 나오죠? 정확하게는 뉴턴 세크야. 이게 이거고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증가했어요? 이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다시 봅시다. 이 면적 얼마 나와요? 4. 단위는 이겁니다, 여러분. 2m/s 제곱에다 보세요. 2m/s 제곱을 이 값에다가 이 세크를 곱하면 이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떠요. 이게 바로 이거다. 그렇다면요. 이게 이거라며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PT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 6 뜨죠? 이게 바로 충격력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이 기울기 자체가. 아, 저게 일정하구나 라는 거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 그래프의 변화만 이해하면요, 어떤 문제 다 풀려요. 알았어요? 처음에는 확 안 와닿을 거지만 MVP로 VTA, PT 보고 F는 MA로 ATFT를 계산하면 금방 풀립니다. 자,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여러분. FT예요. 6뉴턴 2초, 3뉴턴 5초.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아, 정지 상태 아니에요. 처음 속도가 2m/s고요. 질량이 2kg예요, 2kg. 5초 후 위치가 얼마일까요? 위치.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 0이에요. 0.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면적이 얼마냐고. 면적이. 이거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래프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니 요대로 일단 뭐로 바꿀까? AT로 바꿔볼까? AT로 한번 바꿔봐. 아, 직선이 딱 안 나와. 자,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로 시간은 그대로 2초, 5초. F는 MA니까 질량이 몇 킬로짜리야? 2킬로짜리잖아? 그러면 이건 얼마 뜰까? 2분의 3 뜨겠지, 가속도가.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 그 다음에 초반부터 이런 밑장 빼기를 여기 3 뜨겠지? 네. 6이니까 그리고 2분의 3 잡아서 이렇게 뜰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얘를 VT로 바꾸는 건데 시간은 그대로 쓰시고 출발이 처음 속도가 2이기 때문에 2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 뜨냐? 6 뜨지? 그래서 2부터 출발해서 6이면 8이라고 써줘야지,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를 등가속 운동이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얼마 나오게? 3 나오게 쭉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얼마 나오냐? 2분의 9. 그건 4.5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 12.5겠지? 여기까지 그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구하면 돼? 면적 구하면 되겠지. 자, 여기는 평균 속도가 2, 8, 5 나오죠? 10m 뜨겠고. 8, 12.5. 이 얼마야? 20.5지? 곱하기 2초. 이 면적은 20.5m가 나오게 돼서 합은 30.5m가 정답이 된다. 이해갔니? 오케이. 물론 이걸 PT로 바꿔도 저 그래픽 VT랑 똑같아. 세로축만 뭘로 바꿀까? 질량이 2kg니까 출발이 4인 거야. 운동량은 4. 얘는 16. 얘는 얼마야? 25.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응? 네, 이해를 못해요. 질량이 2kg니까. MV. 네, 가는 거리.
아니. 운동량과 시간. 이걸 구할 때 여기다 4, 여기다 16, 25 구하고 똑같이 그래프가 나온다고. 여기 잡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저 면접 구할 때는 2를 곱했어요. 3을 곱해야지. 참 부끄럽다. 3을 곱해야지. 에이씨 왜 이렇게 어려워져 이거. 그치? 그러면 자 10.25에다가 이건 나도 감당 못할 일인데 355, 326, 30.75 예씨 30.75 40.75m가 정답이야. 오케이? 됐지? 그리고 여기 기울기가 뭐에 해당돼? 요거 기울기 얼마 나와? 2요. 6 나오지? 4에서 16이니까 6 나오지? 여긴 기울기 얼마 나오니? 16, 25 9잖아 3분의 9 해서 이게 이거라고 63 충격력 알았어요? 저렇게까지만 알아두면 이거 그래프 문제는 나중에 선생님이 또 풀이할 때 보여줄 거니까 자 일단 그 뒤에 문제 좀 잠깐만 다뤄보자. 페이지 173쪽으로 와봐. 자 관성에 대한 설명이야. 정지한 물체에도 관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의 운동상태 유지가 관성의 중요한 성질이라는 거 니은 맞죠? 질량이 크면 관성 크기 크다는 거 꼭 알고 있고 그 다음에 R점이 0이라면 정지관성, 운동관성이 반드시 성립한다는 얘기.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은 기본 단위를 꼭 써라 이거지. 150g이면 0.15kg가 되겠죠? 거기에다 108km/h인데 봐봐라 얘들아. 이거야. 3600초분에 36,000m니까. 이해가? 60분 60초.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이겠죠? 이건 얼마일까? 3배 커졌잖아. 30이. 알았니? 단위 환산에 대해서도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0.15 곱하기 34.5 kg/ms가 정답인데 단위 꼭 쓰는 연습해. 알았어요? 세 번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 왜 그렇다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작용 반작용의 힘을 동일한 시간에 받았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 충격량이랑. 알겠죠? 명심하고 0이야. 5.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면 당연히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제2법칙에서 원인이 힘이고 결과가 가속도라고 했어. 힘이 세지면 가속도는 커지는 거야. 뭐가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할 때.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세 번째, 물체의 속도를 크게 변화시키려면 이건 무슨 얘기야? 가속도를 키우려면 힘을 크게 주면 되지. 더군다나 오랫동안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어쨌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속도의 변화가 크다는 건 운동량 변화가 크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 뒷문장은 큰 힘이 컸어. 근데 그 힘을 시간 오랫동안 가하면 충격량이 커지겠죠. 같은 표현이라 이렇게 봐야 돼. 동그라미. 포신이 짧으면 시간이 줄지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도 줄지요. X입니다. 자, 4번. 이건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나 보는 거야.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다는 거야? 5m/s 2kg. 10kg/ms에 충격량 5Nm. 무슨 말이야? 그냥 운동량을 5만큼 더 줬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15죠. 나중 운동량은 15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5번. 동일한 달걀. 우리는 뭐로 생각을 했어? 질량이 동일합니다로 보라고 했잖아. 같은 높이. 뭐라고? 충돌 직전 운동량이 동일하다.
그럼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동일할 텐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 시간이 누가 더 짧아? 시멘트 쪽이 더 짧더라는 거야. 그러면 충격량은 훨씬 커서 거기가 깨질 것이다. 하지만 SA, SB는 어떻다? 같을 거다라는 얘기죠. 지금 얘기의 표현은.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시험에. 알겠어요? 운동량, 충격량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 시험에서 뭐 안 나왔어요? 바로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자, 1번 시멘트 바닥하고 푹신한 방석에 운동량 크기, 직전의 운동량 크기 동일하다가 같다가 정답이죠. 그러면 이 면적 또한 같다가 답이겠고요. 세 번째, 운동 변화량 크기 같죠. 0으로 되는 값이니까. 네 번째, 평균 힘의 크기 시멘트가 크죠. A가 크다. 이해 갔습니까? 6번, 시간을 길게, 이거 우리가 아까 풀었던 몇 번이야? 3번 과정이죠.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가지면 충격량은 준다. 이건 여러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도 같은 낙법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넘어질 때 시간을 길게 가지면 충격력이 덜하다 이런 걸로.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맞는 말이잖아요. 머리에 대한 충격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병따개는 여러분 지렛대 원리예요. 3종질이에요. 힘점, 작용점. 알겠습니까? 힘을 어떻게 주어서 적은 힘으로도 돌림 힘을 크게 키울 수 있느냐? 지렛대 원리 이건 아닙니다. 푹신한 매트, 자동차의 범퍼 여기까지 좋은데 여러분 대포의 긴 포시는 두 번째 얘기죠.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갖게 하는 거. 그렇죠? 충격량을 키우는 거.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정답이다. 자, 여러분 잠깐 그래프적인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상에서는요 이 그래프가 안 나와요. PT 그래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미친 척하고 한번 낼 수 있습니다. 페이지 181쪽 가봐요, 여러분. 거기에 10번, 11번만 제가 풀어주고 끝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10번 문제가 PT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181쪽 자,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가 떴다? 이거 무조건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아하, VT. 이렇게. 알겠습니까? 질량이 2kg짜리예요. 근데 얘가 10이라는 운동량이 몇 초 동안 유지되고요. 3초 동안 유지되고 5초에 줄었어요. 이렇게. 얼마로 줄었나요? 5로 줄었네요. 5로. 너무 많이 적게 줄었다. 이렇게 줄여봅시다. 그러면 질량이 2kg라니까 VT도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3초, 5초.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 5죠, 5. 요건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왜? 서로 비례하니까 이 그래프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속력은 3초일 때가 5초일 때 그냥 운동량과 비례하니까 2배 맞잖아요.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 여러분, 요 기울기가 얼마 나오나요? 요거 나오죠. 기울기. 이게 무엇이다? 충격력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5N. 이해 갔어요? 이게 충격력이니까. 봐요. 힘이 마이너스라 속도가 준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받은 건 봐봐. 얼마 줄었어? 5만큼 줄었지? 5 뉴턴 세크 혹은 5 킬로그램 미터 파 세크라고 하는 거예요. 니은은 틀렸어요. 5 뉴턴 세크가 답입니다. 지금 4초일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 이게 힘이잖아요. 충격력. 마이너스잖아요. 기울기가. 일단 속도가 줄었잖아요. 속도가. 그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같다는 틀렸다. 답은 1번. 다음 11번 보세요. 11번의 그래프를 보니 FT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누가 떠오르니까 AT가 떠올라야죠. 그래서 얘가 20N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2하고 3. 그럼 당연하게 시간과 가속도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똑같아요. 비례하니까 F는 MA라. 질량이 5kg랍니다. 5kg라고 하면 F는 MA니까 이게 4N이 되겠죠. 이렇게 4N.
됐죠? 그리고 얘가 지금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그랬잖아요. 처음 속도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바꾼다는 거죠. 시간과 속도로 그대로 내립니다. 2초, 3초 이렇게 보면 이 면적이 얼마 나오나 봤더니 8 나와요. 8. 속도 변화잖아요. 그럼 처음이 10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죠. 얼마로? 8만큼. 그래서 18이 되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거야. 플러스 8만큼. 그 다음에 요 면적이 뭐냐? 요 면적 같은 일정한 가속도래. 직선 그래프니까 평균이 2죠. 0과 4. 평균이 2에다가 곱하기 1초 2m/s가 면적은. 그래서 여기서 저 증가하면 얼마예요? 20이겠죠? 근데 그래프는 이게 뭐예요? 기울기 0보다 작잖아요. 이거 2차 함수 떠야 돼요. 보세요. 0차니까 1차. 이런 걸 적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차수가 늘어나는 거. 알겠어요? 0차가 1차로, 1차는 2차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알았습니까? 좀 어려운 그래프 표현이지만 어쨌든 면적을 갖고 구하면 10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20m/s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프에 대한 변화.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굳이 뭐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주관식으로 나올 것도 아니고. 이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니까. 아니면 요걸로도 풀어볼까요? 보시면 요거 40 나와요. 여기는요 10 나와요. 다시 말하면 50kg m/s만큼 증가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속도는 10이고요. 5예요. 얼마입니까? 50이죠. 처음 운동량이. 50에서 50을 합치면 100이잖아요. 100. 5kg가 100짜리의 운동량을 가지려면 20m/s가 돼야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연습을 이렇게 해보라고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럼 어떤 문제가 다 나와도 뭐 예를 들어서 이동거리 몇 미터냐 이건 못 물어봐요. 2차 함수 구하려면 힘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죠. 자, 숙제는 저기까지 오세요. 페이지 183쪽. 거진 183쪽까지 해오십시오. 대신 앞단원의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 문제 풀어보는 친구는 풀어보고요. 아주 수능에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운동량, 충격량만 딱 풀어서 여기까지 풀어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화학결합 쪽을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